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거나 지지 않는데 그러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자배법 제3조 본문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운행자라고 하는데 그 운행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사상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단서에 운행자와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면하는, 즉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객이 아닌 경우와 또 하나는 승객인 경우, 이 두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3조 단서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운행자와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각 호가 무엇이냐? 각 호는 1호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 여기서 자기라 하면 자동차 소유자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제3자, 즉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즉 승객이 아닌 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이 세 가지를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 같은 경우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운행자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배법 3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및 그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보상 책임에 관해서 면책사유를 정하면서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경우와 승객인 경우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상한 경우와 승객이 사상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어찌 보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 단서 1호에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상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을 것. 두 번째로는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 즉 피해자와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것. 세 번째로는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가해자 측, 여기서 가해자 측이라 하면 운전자나 소유자나 보험회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해자 측이 모두 입증하였을 경우에 하나여 가해자 및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은 완전한 면책을 인정받게 됩니다. 완전한 면책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자배법 제3조 단서 1호의 모든 면책 요건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해자 측에게 면책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아예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상 실무에서는 가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동영상을 근거로 완전한 면책을 인정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는 승객이 아닌 자가 사상한 교의 면책 사유를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보상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배법 3조 제2호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운행자나 보험회사는 탑승하였던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부상한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승객 보호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배법 제3조 이후의 규정 취지는 승객이 고의로 또는 자살로 인해서 사상한 경우가 아닌 한 승객이 탑승하였던 차량,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 등을 말합니다. 그 차량들의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승객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입은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탑승했던 승객이 사상을 입었는데 그 이유가 고의나 자살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탑승하였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전혀 완전한 무과실인 경우 하더라도 그 탑승 차량 보험회사는 승객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사상하였는데 승객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 예를 들자면 중앙성 침범이나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이런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이 100%이지만 그 가해 차량이 승용차가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경우,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의미라는 것은 처음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령 한정특약, 부부 한정특약 등 각종 한정특약에 위반돼서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승용차 등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실이 전혀 없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입장에서는 가해 차량인 승용차의 책임보험만으로는 상당한 불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피해자 승객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오로지 약관상에 의한 보상만 지급을 하고 법원의 기준에 따른 실제 보상을 즉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실제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탑승하였던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에 그 승객이 보상 청구를 하면 비록 그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배법 3조 이유에 따라 그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상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험회사 입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피보험 차량의 운전자, 즉 자기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전혀 과실이 없는데도 그 탑승한 승객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승객이 탑승하였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 자동차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로 전액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자배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헌 결정 이후에 3조 이후의 승객 보호 규정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객은 자배법상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객의 범위가 좀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 중에는 자배법 제3조 이유에서 승객은 버스, 택시 등 유상운송에 탑승한 승객만을 의미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객에는 버스, 택시 등 유상운송에 탑승한 승객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이외에 일반 차량에 동승한 사람, 예를 들자면 친구차에 동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승객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친구차에 동성하여 가고 있던 중 친구차와 다른 승용차가 서로 충돌을 했는데 다른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지만 그 승용차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경우 동승자인 A는 과실이 없는 친구차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 원투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차량, 우리 친구 차량이나 뭐 기타 아는 사람, 뭐 직장 동료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자배법상 승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가해 차량,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굳이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뭐 자신의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신이 탑승하였던 차량, 비록 그 운전자가 100%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자배법상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배법상 승객은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는데 이렇게 강력한 보호를 받는 자배법상 승객이 그럼 과연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에 한하여 승객으로 인정되는지 이것이 좀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승객이란 운전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말하는데 명시적, 묵시적 동의입니다. 그래서 몰래 잠입한 뭐 버스에 돈을 안 내고 탄 사람, 이 몰래 잠입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배법상 승객으로서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승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승차한 사람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운전자의 보호 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 영역을 이탈한 때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차에 승차하는 사람이 한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은 때부터, 즉 한 발을 딱 승차대에 올려놓은 때부터 승객이 됩니다. 하차하려는 사람의 양발이 모두 지면에 착지하기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한 발에 올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내릴 때 한 발만 차량에 걸쳐놔도 이 자배법상 승객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객의 개념에는 약간 일정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즉 승객을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에만 한정하지 않고 운전 중인 자동차에 잠시 완전히 하차하였으나 완전히 하차했다는 말은 양발이 모두 지면에 착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지면에 완전히 착지한 것은 즉 하차는 잠시여야 합니다. 잠시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잠시 완전히 하차하였으나 운전 중인 자동차에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승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단 여기서의 개념을 보면 양발을 지면에 모두 착지한 사람은 승객으로 보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완전히 양발이 지면에 착지된 상태, 완전히 하차한 상태이지만 그것이 잠시 동안인 경우와 그럼으로써 그 자동차에, 탑승하였던 자동차에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아주 예외적으로 승객으로 인정이 돼서 자배법상 승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 좀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 이 1차 사고가 나자 관광버스가 정차를 일단 했습니다. 당연히 시동은 껐겠죠.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중 한 사람인 A가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여, 즉 양발이 모두 지면에 착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즉 이 하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시 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서 2차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지, 승객으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B, 이 운전기사가 B입니다. B는 1차 사고 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승객들에 대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버스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말하지 않은 점. 이 판례는 현재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객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든 점 중에서 1. 이렇게 대기하라고 말하지 않은 점. 두 번째, A 등을 포함한 승객들은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의 후방 갓길에 서 있을 때 2차 사고를 당한 점.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한 후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즉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차를 타고 간다거나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무슨 사고가 났나 그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1차 사고 후 관광버스의 승객들은 대부분 버스 안에 대기하고 있던 점, 즉 승객들이 대부분 다 내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버스 안에서 사고 처리가 된 후에 바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차한 승객들은 사고 수습이 이루어진 후에, 여기 나왔네요. 하차한 승객들은 사고 수습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 번째는 버스가 정차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 바. 즉, 이 판례에서는 강조하는 것 1, 2, 3은 4, 5의 어떤 부수적인 논거가 됩니다. 핵심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유인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고 수습이 되면 다시 목적지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차는 잠시 정차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버스가 정차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A가 하차한 후 한참 후에 지나서 사고가 났으면 어떠한 그 정차한 관광버스 운행과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버스의 승객의 범위 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등은, 여기서는 이제 A만 다루겠습니다. A가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A 등은 2차 사고 당시 비록 관광버스에 완전히 하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 벗어나지 않아, 특히 이 4, 5번을 의미합니다.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이 대원 판례를 보면 전체 취지는 어차피 이 A는 사고 수습만 되면 바로 관광버스에 다시 타서 목적지로 가기로 예정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완전히 하차한 후
장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당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살펴보면 A는 여전히 이 관광버스, 이 차량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보험에서 벗어나지 않은 승객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 직접적인 위험 범위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만약에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승객으로 볼 수가 없겠죠. 예, 이럴 때는 승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와 같은 판결이 그 승객인 A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즉 승객에게 어떠한 취지의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그 2차 충돌한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A는 승객으로 인정받아 탑승하였던 관광버스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즉 이 말은 뭐냐면 A가 비록 관광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은 관광버스의 승객이라는 의미입니다. 승객인데 만약 2차 충돌을 한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이다. 그러면 승객인 A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까요? 책임보험, 2차 충돌을 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충분한 보상이 안 되겠죠. 그러나 판례는 A를 관광버스의 승객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A는 굳이 가해 차량인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탑승했던 관광버스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 원투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 판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객입니다.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이 차량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 즉 자기가 스스로 누가 밀친 것이 아니라 뛰어내린 것입니다.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에도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뛰어내렸는데 그 승객이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약간 이상합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어떤 측면에서 승객에게 그래도 스스로 뛰어냈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먼저 보면 자배법 제3조 이후의 규정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승객의 고의 자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승객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면책됩니다. 그렇다면 승객이 스스로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경우 무조건 승객의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이거는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이겠죠. 승객이나 유족들은 그 승객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유족들이겠죠. 승객이나 그 유족들이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이것이 실무상 가끔 문제가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승객에 대한 면책사유인 자배법 제3조 이후의 규정이 있어서 승객의 고의 자살 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 흥분, 위기, 공포, 정신질환 등에서 달리던 차량에 뛰어내린 경우에는 고의 자살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승객이나 그 유족은 탑승하였던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 이 흥분, 위기, 공포, 정신질환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뛰어내린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왜냐? 고의 자살로 뛰어내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승객이 승객이라 하면 꼭 유상 음성의 승객뿐만 아니라 아까 그 친구 차량 아는 사람 차량에 탑승한 승객도 동승자도 승객이라고 했죠. 대법원 판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 과연 보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B가 그동안 교제하던 A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A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A의 정차 요구에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A가 급기야는 달리던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인 A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은 운전자인 B의 강제적인 폭행, 감금 등 급박한 범죄적 불법 행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작정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서 A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사인 B의 범죄적 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다. 이 판례는 대법원은 일단은 자배법 보험회사가 승객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인 이 자배법 3조 단서 2호에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는 그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라면은 이 비록 승객이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고의 자살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죠. 그래서 이 사안과 같이 A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그 운전자인 B가 강제적으로 차 안에서 폭행하고 차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것도 감금입니다. 폭행, 감금 등 급박한 범죄적 불법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내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 강제적인 폭행, 감금 등 범죄적 불법 행위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하면 반대로 승객인 A 입장에서는 어떤 공포감이나 또 어떤 기타 등등에 의해서 공포감, 기타 등등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럴 때 뛰어내린 것은 자배법 2호의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인 승객의 고의 자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그 B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모든 대인배상 원투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어쨌든 간에 뛰어내린 건 뛰어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뛰어내린 A의 과실은 상당합니다. 상당하기 때문에 이 과실상계비율이 높게 인정이 되어 A의 합의금이 상당히 감액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강제적인 폭행, 감금 등 급박한 범죄적 불법 행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는데 과연 A에게 상당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좀 의문이 되긴 되는데 강제적인 폭행, 감금 등 급박한 범죄 이런 불법 이 정도가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낮지 않았느냐 뭐 이 정도가 다 사안마다 틀리겠죠. 그러한 점을 좀 보고 그러한 점에서 과실도 상당히 좀
비해 과실을 많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결론은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이 차량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 보험회사는 동승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린 경위, 이유를 등을 묻지 않고 무조건 고의 자살 의도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하면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말은 여기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100% 면책 처분합니다. 배상을 안 해줘요. 스스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뭐 보험회사는 왜 뛰어내렸냐, 어떤 상태에서 뛰어내렸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상 안 해주겠다, 면책을 합니다. 면책 통보를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관련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대법원,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뛰어내린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차량의 보험회사는 면책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뛰어낼 당시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아니냐를 피해자 측에서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에 관련된 오랜 소송 경험이 있는 보상 관련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고, 대법원이 보상을 인정하는 그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 맞는 그 상황이었다 판단이 되시면은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전액 그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인정이 되겠죠. 그 인정되는 과실을 소송 과정에서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자료 수집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